안녕하세요, 딸기아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트링이에요. 캠핑 스트링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쓰이죠. 이렇게 타프를 칠 때도 쓰이고 텐트를 칠 때도 쓰이고 빨랫줄을 걸을 때도 쓰이고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스트링이 활용이 되는데, 그 스트링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하나씩 예를 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타프를 지금 나무에다가 묶었거든요. 스트링을 걸으려고 할 때 이 타프의 끝과 이 나무 또는 팩과의 거리가 굉장히 좀 스트링보다 짧을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거리가 스트링 길이의 2분의 1보다 더 짧아질 경우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어떤 불편함이냐면, 이 스트링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묶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스토퍼를 이렇게 끝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이게 헐렁헐렁한 거지. 이럴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끈을 막 여기를 이렇게 묶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칭칭 감아서 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굵은 나무가 있으면 감아도 되지만, 그냥 팩에다가 박았을 경우에는 감을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스토퍼 부분을 보시면 돼요. 얘는 조그마한 삼각형 플라스틱 스토퍼지만 어떤 스토퍼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스토퍼가 이렇게 끈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이 끝단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묶어 놓거든요. 이 부분을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얘가 끝부분을 이렇게 좀 당겨 줍니다. 어느 정도 당겨 주고, 이 자리에다가 가볍게 그냥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매듭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스토퍼가 이만큼의 길이가 이제 짧아진 거죠. 스토퍼 덕분에. 이렇게 하고 얘를 조절을 하면 얘가 끝까지 가지 않아도 이렇게, 만약에 이게 좀 보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살살살 감아서 한번 묶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묶어 주면 이 끈을 짧게 만들어서 조절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팁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팁은 스트링을 연결을 해서 팩을 박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 이 타프 각을 한번 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에 각이 이렇게 딱 일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대칭이 아니라 한쪽이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그 올라갔던 이유는 이쪽에 이 타프 라인에 이 자리에 바위가 있어서 팩을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쪽 위쪽에다가 끈을 연결했더니 이 라인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자, 이것처럼 타프를 설치하다 보면 이 팩을 박아야 될 위치가 팩을 박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일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럴 때 스트링을 한 개를 더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팩을 박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다시 여기 이렇게 또 다른 스트링을 하나를 더 연결해서 중간부터 이렇게 각을 틀어주는 거죠. 이 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쪽 끝에다가 하나를 더 연결해서 이렇게 따로 내려와도 됩니다. 우리 보통 중학교 과학 시간인가 그때쯤 보면은 힘의 합력이라고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힘의 방향이 다를 때 두 힘이 합쳐져 가지고 힘의 방향을 꺾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서 스트링을 한 개를 더 준비해서 힘을 분산시켜 가지고 합력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또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팁을 좀 드리자면, 이런 데크에서 활용하기 좋은 팁이거든요. 보통 데크에다 팩을 박을 때는 여기에다가 팩을 박으면 데크가 손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나사식 팩이나 오징어 팩을 이용해서 이런 경계에다가 팩을 많이 박아줘요. 그런데 이렇게 박아 놓고 기준이 되는 점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았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자, 이 자리는 팩을 박을 수 있는 위치가 여기에요. 이 자리야. 근데 여기다가 박으면 너무 각이 안 살고, 여기다가 박으면 박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다가 나사팩을 박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나사팩을 박으려면 많이 데크 손상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라인락 스토퍼라고 하는 조그마한 플라스틱 스토퍼거든요. 요거를 몇 개를 만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 작은 카라비너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일반적인 삼각 스토퍼는 전체 끈 길이의 반절보다 작을 때는
스토퍼에서 당겨갖고 또 묶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만큼 온전하게 길이를 다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빨간 스트링 같은 경우에 이 노란 스트링보다 길이가 좀 많이 길어서 비교를 위해서 여기를 좀 매듭을 좀 일단 지어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두 지점의 길이의 반절까지는 얘도 충분히 이렇게 여기까지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더 가까운 거리를 줄일 때는 얘는 다시 이쪽을 빼가지고 여기를 한번 또 묶어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락 스토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서 최소 길이까지 한 번에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스트레치 코드를 쓰기도 하는데 스트레치 코드는 좀 이렇게 탄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프 스트링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트 몇 개 만들어서 텐트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끈을 묶는 방법인데, 이 끈을 묶을 때 우리가 보통 묶을 때는 묶었는데 풀다가 보면은 막 자기들끼리 엉켜가지고 이렇게 꼬여져 있는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 끈을 묶으면 풀을 때 끈이 다시 엉키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풀고 일단은 이렇게 그냥 풀어져 있는 끈이거든요. 근데 풀을 때 안 묶였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끈을 먼저 이렇게 잡고요. 얘를 이렇게 감으면 안 돼요. 여기 우리가 그냥 둥글둥글 감듯이 이렇게 감으면 얘가 하나라도 이게 사이에 들어가는 순간에 얘가 완전 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묶지 않고 얘를 이렇게 여기 보시면 크로스가 되죠. 이렇게 크로스를 해가지고 끈을 묶게 되면 얘가 엉기지 않고 스르르륵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끈을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한 요 정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빼고 단단하게 뚫뚫뚫뚫 감고, 마지막엔 그냥 이렇게 엄지손가락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면 풀을 때 쓱 풀고 얘가 꼬이지 않고 그냥 스르륵 풀립니다. 요 방법으로 끈 묶는 거, 이거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계속 이렇게 교차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 방법으로 스트링을 정리하면 다음에 스트레스 반지 갖고 스트링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팁인데, 매듭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유용한 매듭법들이 많아요. 캠핑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스토퍼가 없을 때 스토퍼를 대신할 수 있는 매듭법도 있고요, 어디에 이런데 묶었다가 쉽게 풀 수 있는 매듭법도 있어요. 그런데 매듭법이라는 게 정말 자주 쓰면 잊어버리지 않지만 자주 쓰지 않으면 바로 까먹는 게 또 매듭법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6, 7가지 유용한 매듭법들을 많이 외웠었거든요. 근데 그 매듭법들이 몇 달 안 쓰다가 갑자기 쓰려고 하면 또 생각이 안 나. 결국은 그냥 그 매듭법을 못 써먹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정말 자주 쓰는 딱 하나의 매듭법만 완벽하게 숙지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매듭법 외에 나머지는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니까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더라고. 제가 추천하는 단 하나의 매듭법, 매듭의 황제라고도 불리는 보울라인 매듭입니다. 바로 요 매듭이고요. 얘는 우리가 보통 팔자 매듭으로 해서 이렇게 딱 묶었을 때 고리 같은 데 걸을 때, 타프 폴대 끝에다가 걸을 때, 아니면은 카라비너 이렇게 걸을 때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팔자 매듭으로 묶으면 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얘는 절대 풀어지지 않는 보울라인 매듭인데, 얘를 완전히 풀고 싶을 때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기만 살짝 젖혀가지고 풀면 아주 쉽게 매듭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요 매듭, 보울라인 매듭 하나만 완벽하게 암기를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울라인 매듭을 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자, 얘를 돌려서 위로, 그리고 아래로, 다시 위로, 다시 아래로, 그리고 이 안에 구멍으로 집어 넣어주고 당겨주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묶어지면 이게 이제 보울라인 매듭. 풀을 때는요, 여기 보면 이 자리, 여기를 이렇게 젖혀주면 그냥 뒤로 젖혀지거든요. 바로 풀려서 이렇게 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돌려서 위로, 그 다음 아래로, 그리고 다시 위로, 그 다음에 아래로,
그리고 마지막에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당겨주면 끝. 복잡해 보이지만 연습을 몇 번 해보면 정말 세상 편한 게 이 보울라인 매듭이에요. 너무너무 외우기도 쉬운 매듭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카라비너만 하나 딱 걸어주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타프에다가 걸을 수도 있고, 팩에다가 걸을 수도 있고, 정말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매듭법이죠. 만약에 캠핑에서 정말 여러 개의 매듭법을 다 알고 있으면 좋지만 나는 그런 매듭법 너무나 어려워, 단 하나의 매듭법만 알고 싶어, 그러면 그 매듭법이 바로 이거 보울라인 매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아시는데, 타프 끝에를 하나로 잡고 이쪽 팩 쪽을 두 가닥으로 하지 말고 팩 쪽을 한 가닥으로 하고 타프 끝을 두 가닥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와서 이런 기둥에다가 나무에다가 묶거나 할 때도 얘가 쉽게 묶을 수가 있죠. 아래쪽이 두 개로 되어 있으면 묶기가 어려운데 이 위쪽을 두 줄로 하고 팩이나 이런 나무 쪽을 한 줄로 하면 이렇게 묶어서, 여기도 보면 보울라인 매듭에 카라비너, 탈카. 너무 쉽죠? 자, 지금까지 제가 캠핑하면서 스트링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팁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트링만 잘 써도 캠핑이 쉬워진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